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세요. 목 옆쪽 턱 바로 아래에 손가락을 대어보세요. 맥박이 느껴지시나요? 좋습니다. 이제 허리 아래쪽, 엉덩이 바로 위 양쪽을 가볍게 눌러보세요. 둔한 통증이 느껴지나요? 아주 작은 통증이라도요. 만약 느껴지셨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며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73살이고 대한민국 서울에서 28회 동안 콩팥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제 병원 문을 통해 4,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일부는 충분히 일찍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혹은 사랑하는 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꼭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달 67살의 여성분이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박 씨라는 분이셨습니다.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저 조금 피곤할 뿐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함께 오셨는데 정기 혈액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았을 때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콩팥이 겨우 52%만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3단계 만성 콩팥병이었고 본인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박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투석기에 연결되어 손주들을 돌볼 수 없고 딸에게 짐이 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콩팥병의 진짜 공포입니다. 생명을 앗아가기 전에 먼저 독립성을 빼앗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콩팥은 망가질 때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약간의 피로감, 살짝 부은 발목, 밤에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이런 신호들을 무시합니다. 생존을 위해 투석이 필요하다는 말을 병원에서 듣게 될 때까지요. 대한민국에만 지금 이 순간 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9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중 70%는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 없이 두려움만 주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을요. 지난 6년 동안 저는 콩팥 기능을 파괴하는 숨겨진 염증 경로를 다루는 2가지 재료 요법을 시험해 왔습니다. 제약 약품이 아닙니다. 비싼 치료법도 아닙니다. 숙성 마늘과 짙은 녹색, IP 채소를 아주 특정한 방법으로 준비하여 아주 특정한 시간에 아주 특정한 양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마늘과 채소라고요? 너무 단순하게 들린다고요. 하지만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것은 아무 재료나 마구 섞어서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숙성 마늘의 황화합물이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에 농축된 미네랄과 결합하면 콩팥 세포를 공격하는 염증 지표를 감소시키는 상승 효과가 생깁니다. 저는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측정된 결과들이 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떨어지고 단백뇨가 감소하고 사구체 여과율이 90일 안에 개선된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 필요한 정확한 일일 섭취량,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섭취 시간, 어떤 종류의 마늘이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이 쓸모없는지, 콩팥이 실제로 보호 화합물을 받을 수 있도록 흡수를 향상시키는 방법, 이 조합을 완전히 무효화하는 위험한 실수들, 또한 치유 과정을 증폭시키는
보완적인 생활 습관 조정도 공유하겠습니다. 비용은 들지 않지만 결과를 2배로 만들 수 있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문서화된 사례 연구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환자들, 실제 개선, 콩팥 지표에 측정 가능한 변화들. 여러분의 콩팥은 전신의 조용한 수호자입니다. 콩팥이 망가지면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하지만 만약 2단계나 3단계 만성 콩팥병이시라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개입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대에 아직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대는 닫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세요. 허리 아래쪽 옆구리를 가볍게 눌러보세요. 양쪽 모두 갈비뼈 바로 아래요. 아픈가요? 몇 달 동안 무시해왔던 둔한 통증이 있나요?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 통증은 단순히 잘못 짜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73살이고 지난 28해 동안 대한민국 서울에서 신장내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9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초기 콩팥병에서 완전한 투석 의존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부모님을 평생 일주일에 3번 기계에 연결하겠다는 끔찍한 결정을 내리는 가족들의 손을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현대 의료계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 완전히 망가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콩팥이 오히려 재생된 사례들을 기록했습니다. 매달 감소하던 기능이 갑자기 안정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오래되어서 처음 효과를 봤을 때 저는 제 자신의 의학 교육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을 나누기 전에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똑딱거리고 있는 시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콩팥은 매일 180리터의 혈액을 요구합니다. 콩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제거되어야 할 독소들이 혈류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크레아티닌이 올라갑니다.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갑니다. 사구체의 여과율이 60 아래로, 그 다음 50, 그 다음 40으로 떨어집니다. 3단계 만성 콩팥병에서 여러분은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만 더 가면 투석 의존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병원들이 절대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투석을 시작하면 평균 기대 수명은 최대 5년에서 10년입니다. 일주일에 12시간을 기계에 연결되어 보내게 됩니다. 기계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당신의 치료 일정에 맞춰 생활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이 될 것입니다. 바로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지금 2단계나 3단계에 있다면 신장에는 아직 살릴 수 있는 살아있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손상되었지만 아직 죽지 않은 네프론들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실제로 신장세포를 죽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산화 스트레스와 미네랄 결핍으로 인한 만성 염증 손상이며 이것을 더 이상 몸이 보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현대의학이 민간요법으로 치부하는 전통적인 방법들을 연구하게 된 계기입니다. 부산 외곽농촌 지역에서 저는 특정한 음식 조합을 섭취하는 노인 환자들이 80대가 되어서도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신장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식이 패턴을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2가지 재료가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숙성 마늘과 아주 특정한 방법으로 준비된 진한 녹색 IP 채소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마늘이요? 채소요? 어떻게 그렇게 평범한 것이 신장질환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아프게 만드는 실수입니다. 약은 효과가 있으려면 복잡하고 비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재료가 올바르게 결합되었을 때 신장세포 내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과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숙성 마늘에는 알리신과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황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사는 생마늘에서 얻는 화합물과 같지 않습니다. 숙성 과정이 화학 구조를 20배 더 생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변환시킵니다. 이 황화합물이 혈류로 들어가면 사구체의 섬세한 여과막을 파괴하고 있는 산화 분자를 직접 중화시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신장 필터는 미세한 망사 스크린과 같습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그 망사에 작은 구멍을 태웁니다. 황화합물은 세포 수준에서 그 구멍들을 메웁니다. 이제 이 고대의 조합이 왜 세포 수준에서 작동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올바르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쓸모없게 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신장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수백만 개의 작은 필터가 있습니다. 미세한 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증이 이 필터들을 공격하면 손상되고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단백질 누출입니다. 동시에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이 여과되어야 하는데 혈액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신부전입니다. 숙성 마늘의 황화합물, 특히 알리신이라는 것은 세포 수리팀처럼 작동합니다. 신장 필터를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염증 반응을 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두가 저지르는 중대한 실수가 있습니다. 생마늘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생마늘을 그냥 썰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늘은 최소 90일 동안 숙성되어야 거친 화합물이 손상된 신장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드럽고 흡수 가능한 황분자로 전환됩니다. 진한 녹색 IP 채소에는 농축된 미네랄, 특히 칼륨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신장이 기능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체액 균형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무작위로 샐러드를 먹는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품종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깨십, 겨자잎, 특히 숙성된 시금치가 가장 높은 미네랄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 방법이 여기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68살이셨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2.82였는데 이는 3단계 신장 질환을 의미했습니다. 신장 전문의는 2년 내에 투석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세 자녀를 혼자 키웠는데 이제 기계와 딸의 돌봄에 완전히 의존하게 될 처지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히 이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옹기에서 100일 동안 발효된 숙성 마늘 3쪽을 먹었습니다. 거칠게 썰지 않고 부드럽게 으깨서 참기름 한 스푼과 섞었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황화합물은 지용성이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30분 후에 찐 겨자잎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삶지 않고, 날 것도 아니고 정확히 7분 동안 찐 것입니다. 끓이면 중요한 미네랄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날 채소는 손상된 신장에서 미네랄 흡수를 실제로 차단할 수 있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7분 동안 찌면 미네랄을 보존하면서 그러한 차단 화합물을 분해합니다. 45일 만에 그녀의 크레아티닌은 2.3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담당 의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90일이 되자 1.9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2단계 신장 질환입니다.
단백질 누출이 60%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투석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조합은 아침에 공복에 먹어야 합니다. 신장 여과율은 오전 5시에서 9시 사이에 가장 높습니다. 이것이 신장이 세포 복구에 가장 민감한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조합을 밤에 먹으면 흡수율이 70% 떨어집니다. 또한 물 온도도 중요합니다. 숙성 마늘과 채소를 섭취한 직후 정확히 2컵의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신장 혈관을 수축시켜 손상된 필터로 이러한 치유 화합물의 전달을 감소시킵니다. 뜨거운 물도 안 됩니다. 섭씨 60도 이상의 물은 혈류에 도달하기 전에 소화관에서 섬세한 황화합물을 손상시킵니다. 특정 비율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숙성 마늘 3쪽에 찐 채소 150g입니다.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활성화하는 정확한 비율입니다. 마늘이 너무 많으면 시스템을 압도하고 실제로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 적으면 복구를 위한 충분한 황화합물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프로토콜로 실패하는 이유는 잘못된 마늘이나 잘못된 채소 또는 잘못된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3가지 요소가 모두 완벽하게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신장은 계속 죽어갑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입니다. 서둘러 시장에서 마늘과 시금치를 사서 아무렇게나 섞어 먹고는 3개월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을 보고 의아해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런 일을 수백 번 목격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고 실망한 차에 다시 오시면 저는 준비 과정이 전부라고 설명해야 합니다. 이 2가지 재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신장이 치유되느냐 아니면 전혀 효과가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먼저 마늘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통에서 바로 꺼낸 생마늘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마늘은 신장 회복에 효과가 없습니다. 숙성 마늘이 필요하며 숙성이란 최소 90일 동안 발효시킨 마늘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숙성 과정에서 자극적인 알리신 화합물이 부드러운 S알릴 시스테인으로 변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구체 염증을 감소시키는 실제 분자이기 때문입니다. 생마늘은 너무 자극적입니다. 손상된 신장 조직을 실제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다른 곳에서 찾은 잘못된 조언을 따른 후 허리 아래쪽에 자결감을 호소한 3명의 환자를 겪은 후 힘들게 이것을 배웠습니다. 정확히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마늘을 구입하되 가능하면 한국산을 선택하고 마늘 쪽을 완전히 껍질을 벗깁니다. 플라스틱이 아닌 유리병에 넣고 정확히 90일 동안 실온의 어두운 찬장에 보관합니다. 이 기간 동안 냉장 보관하지 마세요. 마늘 쪽이 약간 호박색으로 변하고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90일 후에는 냉장고로 옮길 수 있으며 거기서 6개월 더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숙성 마늘을 정확히 3쪽 드셔야 합니다. 2쪽도 아니고 5쪽도 아닙니다. 3쪽입니다. 이렇게 하면 약 1200mg의 S알릴 시스테인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 연구에서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치료 용량입니다. 이제 IP 채소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서 2번째 큰 실수를 목격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짙은 IP 채소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신장 역과를 지원하는 특정 비율의 마그네슘과 칼륨이 매우 높은 채소가 필요합니다. 28년간의 임상 실험을 통해 저는 한국 게십
물시금치, 갓이 가장 빠른 결과를 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반 시금치도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더 걸립니다. 상추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마그네슘 함량이 너무 낮습니다. 이러한 채소를 매일 200g 섭취해야 합니다. 이는 생잎으로 약 2움큼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생채소에는 손상된 신장에 부담을 주는 옥살산염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데치어야 합니다. 물을 끓인 후 채소를 정확히 5초 동안 넣었다가 즉시 얼음물에 담급니다. 이렇게 하면 미네랄을 보존하면서 옥살산염의 90%가 제거됩니다. 끓인 물은 버리세요. 절대 마시지 마세요. 그 옥살산염이 이제 그 물에 들어있습니다. 데친 후 채소를 잘게 썰어 숙성마늘 3쪽과 섞습니다. 섞기 전에 칼등으로 마늘을 으깹니다. 이렇게 하면 활성 화합물이 방출됩니다. 참기름 한 큰술을 추가합니다. 참기름의 건강한 지방은 채소의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400% 증가시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다른 음식을 먹기 30분 전에 이 혼합물을 드세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전통 동양의학 원리에 따르면 신장은 오전 5시에서 9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여과합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이 조합을 섭취하면 신장 조직으로 직접 최대한 흡수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강남에 사는 68세 박 씨는 2개월 동안 밤에 같은 혼합물을 먹었지만 개선이 미미했습니다. 아침 섭취로 바꾸자 크레아티닌이 단 6주 만에 2.1에서 1.96으로 떨어졌습니다. 처음 90일 동안은 단 하루도 거르지 마세요. 이것은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이 프로토콜이 효과가 있느냐, 완전히 실패하느냐를 결정할 정확한 준비 방법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첫 단계에서 치료 전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늘 성분입니다. 이 신장회복 프로토콜에 생마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마늘은 소화기관을 자극하고 실제로 염증 지표를 증가시킵니다. 숙성 마늘을 사용해야 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황화합물을 활성화시키는 특정 숙성 과정이 있습니다. 중간 크기의 마늘 10쪽을 준비하세요. 완전히 껍질을 벗깁니다. 플라스틱이나 금속이 아닌 유리 용기에 담습니다. 오직 유리만 사용하세요. 이 용기를 어둡고 서늘한 곳에 정확히 21일 동안 두세요. 2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닌 정확히 21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알리신이 S알릴 시스테인으로 전환되는데 이것이 실제로 신장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화합물입니다. 21일 후 숙성 마늘이 준비됩니다. 매일 아침 이 숙성 마늘 2쪽을 섭취합니다. 하지만 여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완전히 공복 상태에서 다른 음식을 먹기 최소 1시간 전에 숙성 마늘을 먹어야 합니다.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60% 떨어집니다. 신장은 세포 회복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농축된 황화합물을 절대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IP 채소 성분입니다. 여기서 90%의 환자가 실패합니다. 모든 잎채소가 신장 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시금치에는 실제로 손상된 신장에 부담을 주는 높은 옥살산염이 들어있습니다. 케일은 3기 신장질환 환자에게 칼륨이 너무 많습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미네랄 밀도를 제공하는 유일한 잎이 채소는 한국 깨시피지만 구할 수 없다면 민들레 잎이 두 번째 선택입니다. 하루에 정확히 100g의 이 채소가 필요합니다. 이는
꽉 채운 2% 약 2컵 정도입니다. 하지만 생으로 먹을 수 없습니다. 생채소에는 미네랄 흡수를 차단하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끓는 물에 정확히 90초 동안 데쳐야 합니다. 더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비타민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90초면 흡수 방해 물질은 제거하면서 콩팥 역과 기능에 꼭 필요한 마그네슘, 칼슘, 미량 미네랄은 보존할 수 있습니다. 데친 후에는 즉시 물기를 빼고 얼음물에 담가 조리 과정을 멈춰야 합니다. 그런 다음 손으로 물기를 꼭 짜내십시오. 이렇게 농축된 녹색 채소 덩어리가 바로 드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참기름 한 티스푼을 넣으십시오. 올리브유가 아닙니다. 참기름에는 세사몰린이 들어있어 마늘의 유황 화합물, 생체 이용률을 40%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시너지 효과입니다. 참기름 없이는 효과의 절반 가까이를 잃게 됩니다. 섭취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숙성 마늘 2쪽을 먼저 공복에 드십시오. 정확히 30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런 다음 참기름을 넣은 준비된 채소를 드십시오. 이 30분의 간격이 채소의 미네랄이 도착하기 전에 유황 화합물이 혈류에서 순환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들이 체내에서 만나면 염증으로 파괴되고 있는 콩팥의 작은 여과기인 사구체 주변에 보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9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하십시오. 3일만 빠져도 진행 상황이 제로로 돌아갑니다. 콩팥 세포에는 재생 주기가 있으며 이러한 화합물을 매일 일관되게 공급하는 것이 회복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채소를 섭취한 후 20분 뒤에 미지근한 물을 정확히 500ml 마시십시오. 찬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콩팥 조직으로의 영양소 전달을 감소시킵니다. 미지근한 물은 이 황금 흡수 시간대에 콩팥으로의 최적 순환을 돕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변형도 대체도 지름길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이 전체 방법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는 처음 4단계를 완벽하게 따랐지만 제가 지금 바로 밝히려는 것을 놓쳐서 완전히 실패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되지 마십시오. 5번째 필수 요소는 정확한 시간과 결합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루 중 아무 때나 아무 형태로나 마늘과 아잎채소를 먹으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시간이 콩팥의 회복 여부를 결정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콩팥 기능은 하루 종일 특정한 생체 리듬을 따릅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콩팥은 우리가 해독의 창이라고 부르는 시간대에 들어갑니다. 이때가 신체가 자연스럽게 축적된 독소를 걸러내고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올바른 화합물을 공급하면 치유 과정을 300%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황금 시간을 잃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분들에게 사용한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히 공복 상태에서 첫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숙성 마늘, 준비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20분도 아니고 40분도 아닙니다. 30분입니다. 이 시간이 유황 화합물이 다른 음식에 방해 없이 혈류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알리신과 디알릴 설파이드는 최대 농도로 콩팥 세포에 도달하기 위해 이 깨끗한 경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사람이 아이피채소로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샐러드로 생으로 먹거나
과일과 함께 스무디로 갈아 먹습니다. 이것은 효과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짙은 IP 채소에 미네랄, 특히 손상된 콩팥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마그네슘과 칼륨은 생체 이용이 가능해지려면 부드러운 열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생채소는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체내를 그냥 통과합니다. 신체가 치유 화합물을 추출할 수 없습니다. 대신 채소를 정확히 4분 동안 가볍게 찌셔야 합니다. 삶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으로 볶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찌기만 하십시오. 이것은 엽록소와 항산화제는 보존하면서 미네랄을 방출하기에 충분한 정도로만 셀룰로오스 벽을 분해합니다. 찐 후에는 따뜻할 때 즉시 드십시오. 따뜻함 자체가 소화 시스템이 영양소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이제 결합 순서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먼저 숙성 마늘 준비물을 드십시오. 정확히 15분을 기다리십시오. 이 시간 동안 유황 화합물이 위벽을 코팅하고 흡수를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찐 잎채소를 다음 10분에 걸쳐 천천히 드십시오. 이 시차를 둔 접근법은 화합물들이 장에서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7세 박순희 환자분이 3기 신장질환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2.8이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분은 마늘과 채소 방법을 따랐지만 같은 식사에 국에 섞어서 함께 드셨습니다. 6주 후 수치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낙담하여 포기하려 했습니다. 저는 즉시 시간 방법을 수정했습니다. 숙성 마늘을 먼저 공복에 드시고 25분을 기다린 후 찐 채소를 따로 드시도록 했습니다. 이 수정된 방법을 40일 동안 따른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1.9로 떨어졌습니다. 부산에 계신 담당 의사는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검사실에서 실수한 줄 알고 3번이나 검사를 했습니다. 이후에 마시는 물의 온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조합을 섭취한 후 절대로 찬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찬물은 위를 수축시키고 영양소 흡수를 극적으로 느리게 합니다. 1000 정도의 미지근한 물만 마시십시오. 이것이 소화 시스템을 이완되고 수용적인 상태로 유지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최소 90일 동안 매일 이 정확한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콩팥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세포 회복에는 일관되고 반복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연속으로 3일만 빠져도 진행 상황이 크게 초기화됩니다. 결과를 원하신다면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댓글에 적으십시오. 저는 정확한 시간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이 약속이 콩팥 손상을 되돌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망치는 가장 큰 실수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본 이 실수는 단 3일 만에 몇 달간의 진행 상황을 파괴했습니다. 그 실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언제 먹느냐가 음식 조합은 무엇을 먹는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숙성된 마늘과 가장 진한 녹색 아잎채소를 매일 드실 수 있지만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면 노력을 완전히 낭비하는 것입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같은 강도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새벽 3시에서 7시 사이에 신장은 우리가 여과 최고점 시간대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때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13% 증가합니다. 이때 사구체가 가장 활발하고 회복 신호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듯이 잠들기 전 밤에 이 마늘과 녹색 채소 조합을 드신다면 황화합물이 신장의 저활동 시간대에 도착합니다. 신장이 거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치유 화합물이 손상된 조직에 흡수되지 않고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제 환자 중에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68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3기 신장 질환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C.12였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온라인에서 읽고 4개월 동안 매일 밤 마늘과 시금치를 드셨습니다. 4개월 동안이요. 수치가 한 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몹시 낙심하셨습니다. 치료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투석 준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조합을 언제 드시나요? 오후 9시 잠들기 직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밤이 몸이 치유되는 시간이라고 읽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수천 명의 사람들의 결과를 망치는 흔한 오해입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딱 하나만요. 똑같은 양, 똑같은 준비 방법으로 드시되 오전 5시 30분, 해 뜨기 30분 전에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주 만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3.4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만에 9.8이 되었습니다. 투석을 완전히 피하셨습니다. 유일한 변화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아침 섭취가 효과가 있을까요? 숙성 마늘의 황화합물이 위장에서 분해되어 혈류로 들어가는데 약 45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전 5시 30분에 드시면 이 화합물들이 여가 활동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정확히 신장에 도착합니다. 손상된 사구체가 혈액에서 영양분을 적극적으로 끌어당깁니다. 스펀지처럼 이 황화합물을 붙잡습니다. 회복 과정이 즉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두 번째 시간 규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빈 속에 드셔야 합니다. 완전히 빈 상태여야 합니다. 다른 음식, 특히 탄수화물이나 지방과 함께 이 조합을 드시면 흡수율이 70% 떨어집니다. 위장은 혼합된 음식을 감지하면 다른 소화 효소를 생성합니다. 이 효소들은 실제로 중요한 황화물이 장에 온전하게 도달하기 전에 분해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에게 같은 지침을 말씀드립니다. 일어나십시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10분 기다리십시오. 그런 다음 숙성 마늘과 녹색 아이피채소 준비물을 드십시오. 그런 다음 다른 음식을 드시기 전에 45분을 기다리십시오. 예외는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45분을 기다리는 것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아침에 45분이 당신 인생의 10년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까? 1시간 더 자는 것이 일주일에 3번 투석기에 의존하게 되는 것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세 번째 시간 실수는 일관성 부족입니다. 신장은 황금 시간대에 매일 이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걸으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신장세포는 약 60시간의 회복 주기를 갖습니다. 날짜를 건너뛰면 회복 과정이 0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축적된 모든 진행을 잃게 됩니다. 이제 이 방법을 일상생활에 정확히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정확한 측정법을 다듬는데 OIP 8년을 보냈으며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종종 방법을 올바르게 따르는 데 달려 있습니다. 먼저 마늘 준비입니다. 생마늘을 그냥 드시고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언급한 황화합물은 활성화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큰 마늘 3쪽을 드십시오. 완전히 껍질을 벗기십시오. 칼날에 평평한 면으로 으깨고
정확히 10분 동안 공기에 노출시켜 두십시오. 이 시간 동안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비활성 화합물을 알리신이라는 활성 치유 분자로 전환합니다. 10분 후에 으깬 마늘을 드십시오. 음식에 섞어도 되지만 섭씨 40도 이상으로 가열하지 마십시오. 열은 신장을 보호하는 바로 그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 마늘 준비물을 하루에 2번 드십시오. 한 번은 아침 식사 30분 전, 한 번은 저녁 식사 2시간 후입니다. 위장이 완전히 차 있어서도 안 되지만 비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위장 장애 없이 최적의 흡수를 보장합니다. 이제 녹색 IP 채소입니다. 매일 100g의 진한 녹색 잎채소가 필요합니다. 양상추가 아닙니다. 양배추가 아닙니다. 시금치, 케일 또는 쑥갓 같은 한국 품종을 말합니다. 잎이 진할수록 미네랄 농도가 높습니다. 이 채소들은 사구체 기능을 지원하는 비율로 마그네슘, 칼륨, 칼슘을 제공합니다. 3, 4분간 가볍게 찌십시오. 생채소에는 실제로 미네랄 흡수를 차단하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찌는 것은 미네랄 자체를 보존하면서 이러한 장벽을 허뭅니다. 마늘을 드신 후 1시간 이내에 채소를 드십시오. 마늘의 황화합물은 소화관의 알칼리성 환경을 만들어 채소에서 미네랄 흡수를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 시너지가 모든 것입니다. 따로 먹으면 이 음식들은 도움이 됩니다. 함께 먹으면 약이 됩니다. 모든 것을 망치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따르는 동안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지 마십시오. 많은 신장 환자들이 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칼슘을 복용합니다. 그러나 단독 칼슘 보충은 손상된 신장 조직의 결정화를 일으킵니다. 채소의 칼슘은 균형 잡힌 미네랄과 함께 제공됩니다. 합성 칼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칼슘 알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즉시 중단하고 상담하십시오. 의사 선생님과 대체 방법에 대해 상의하십시오. 수분 섭취가 이 방법의 효과를 높입니다. 체중 1kg당 정확히 30ml의 물을 매일 드십시오. 체중이 70kg인 분은 1리터입니다.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게 드십시오. 실온의 물로 하루 종일 나누어 드십시오. 찬물은 콩팥에 충격을 줍니다. 과도한 물은 이미 약해진 여과 기능에 부담을 줍니다. 부산에 사시는 67세 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단계 신장질환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2.4였습니다.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신장내과 전문의는 1년 안에 투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 방법을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3개월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1.8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1.5가 되었습니다. 단백질 누출이 70% 감소했습니다. 투석을 완전히 피하셨습니다. 지금도 3년째 이 방법을 따르고 계시며 신장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생물학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정확한 도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방 가능한 신부전으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 정보를 드립니다. 신장 문제가 있는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댓글에 오늘부터 내 콩팥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지금 바로 그 다짐을 하십시오. 가족은 건강한 당신이 필요합니다. 손주들은 함께 계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꾸준함만 필요합니다. 황금 같은 시간은 지금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콩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신장 건강을 위해 숙성 마늘과 짙은 녹색 채소를 드시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어떤 녹색 채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연치유법에 대해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신장 문제나 높은 크레아티닌 수치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더 많은 분들이 이 선생님의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